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글 하나 가져왔습니다. 왜 사느냐 물으면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드물죠. 그만큼 인생은 복잡다단합니다.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 즐겁고 행복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냥 그렇지 뭐. 들어는 죽지 못해서 라고 대답하며 쓴 웃음을 짓기도 하지요. 이 물음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리 쉽다면 세상의 일이 뒤엉켜 하루도 시끄럽지 않을 까닭이 없을 테니까요.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누구든 얼른 내 마음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정작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마음 밖에서, 자신이 갖고 싶거나 갖지 못한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 남들도 갖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가지려고 다투고 미워하게 됩니다. 갖고 싶은 건 많은데 갖지를 못하니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고요.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외롭고 힘들고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신을 비교하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셈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코스타리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남한의 절반 크기의 땅에 인구 420만 명, 1인당 GDP가 약 1만 달러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행복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0점 만점에 8.3점인 덴마크를 제치고 8.5점으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도 잘 보존된 자연이 이 나라 국민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었다라고 보도했을 정도지요. 많이 가진 게 행복이 아니라 소박하게 오순도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셈입니다. 잘 보존된 자연덕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처럼 어디를 가든 개발 몸살을 앓거나 시골 정치가 사라져가는 아파트, 전시장 같은 풍경은 아닐 테지요. 현대인들은 소유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잘생기고, 더 건강하고, 더 높고, 더 명예로워지기를 원하지요. 더 큰 아파트에, 더 비싼 자동차에,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욕구를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악함과 비겁함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시리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게 행복이냐라고 물으면 대체로 돈, 명예, 권력, 사랑, 건강 등을 열거합니다. 한마디로 대답해 보라고 하면 구구각색의 답변을 내놓지만 결국 뭐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건 하느님도 잘 안 될 것이라고 웃으며 대꾸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을 소망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매력적이기만 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본능의 경제학을 쓴 비키 쿤켈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에 뚜렷한 고난이 없다면 그들은 대중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호감을 갖게 되고 친밀해지게 된다는 구절을 읽으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적이고 잘생긴 고가 촌스럽고 그다지 매력없어 보이는 부시에게 패배한 것은 그의 뛰어난 외모와 유창한 언변이 오히려 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후보자의 얼굴형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완벽해 보이는 쪽을 오히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본능이 드러났다면서요. 뉴욕타임즈에서는 고가 시위 전략이나 학력 위조, 부적절한 사생활조차 없음을 지적하며 오히려 이 때문에 그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남의 얘기할 것 없이
저 역시 약점을 감추거나 애써 포장하며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글에서 그 사람의 약점에 그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내용을 읽고 순간 참으로 근사하고도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점이나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체로 답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당연히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근사한 사람, 착하고 정 많은 사람, 다시 태어나도 보고 싶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 심리이지 틀린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완벽한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누구나 조금쯤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뒤처지고 벅차고 힘겹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복잡해지고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하기는 전보다 훨씬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습니다. 다만 남들보다 더 갖고 싶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 때문에 삶이 더욱 복잡해질 뿐입니다. 이상은 소설가 김홍신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위에 언급된 코스타리카 나라가 궁금하여 자료를 검색해 보니 행복지수 1위는 2009년 자료 같네요. 코스타리카가 행복한 나라인 이유가 몇 가지 있답니다. 첫째, 군대가 없는 평화의 나라. 1949년 군대를 폐지했고 그럼에도 사회 치안은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둘째, 평화롭고 느긋한 국민성. 프라비다.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뜻하는 인사말인데 만날 때, 헤어질 때, 손은 들며 지나갈 때, 시도 때도 없이 인사를 대신하여 외친다네요. 프라비다.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괜찮아. 행운을 빌어. 최고야. 등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해주는 강력한 주문으로 말이 갖는 힘 때문인지 정말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늘 행복해 보인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행복을 기원해주는 유사한 인사말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셋째, 경계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선을 긋지 않는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과도 마치 동네 아저씨와 대화하듯 한다는 것이죠. 넷째, 가족 중심적 사회. 코스타리카는 가족 중심적인 면이 강하여 자식이 결혼을 하면 부모 집에 확장 공사를 하든가 그 울타리 안에 따로 독채를 지어서 사는 경우가 꽤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울타리 안에 두세 가구가 옹기종기 있는 것이 종종 보인다고 하네요. 기타 훼손되지 않은 환경 그리고 소득보다는 평화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국가 정책 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월이 좀 지났으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